이렇게 4월 전 금요일 이 시간에 여기 모이기 매우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첫 질문부터 답을 드리자면 오늘 기분 진짜 5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됐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 작년에 펴내고 1월 6일인가 출판 기념회를 했었습니다. 저기 충정로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고 1년이 가까워 오는 그런 시간이 됐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인생은 완전히 1년 사이에 너무나 180도 바뀌었고, 그리고 그때는 참 좋았습니다. 1월 6일 날 이 그때도 이제 북토크 북콘서트 형식이었는데 그냥 제가 잘 알던 지인들하고 모여서 가족 오락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데, 그리고 이어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어머니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렇게 인생이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칼끝 위에 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1년 만에 다시 책을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게 너무나 설레었고, 그 시간이 오늘은 이렇게 다 내려놓고 제 속에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아직도 외화되지 않은, 그리고 아직 속살이 있는 또 아픈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게 정말 얼마 만에 이런 시간을 갖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기대가 됐고, 지금 이제 지금 사실 본회의가 정회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 협의가 완료됐다 그러면 저는 빨리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 시간만은 우리 정당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전투의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을 속의 것을 가지고 또 제가 살아온 것을 가지고 만날 수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만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표 권한대행도 더더욱 아니고 그냥 한 6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으로서 약자, 환자,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이야기를 좀 풀어내고 싶습니다. 그냥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너무 장면들이 많아서, 그런데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인권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도 열리고 있고, 그리고 참 제 인생의 한 부분에 굉장히 소중했던 기억인데 인권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 당에 계시는 저랑 가장 이제 친밀한 동료들이 의원님들하고 당직자분들하고 매일매일 만나는데, 제가 과거에 뭐 어떻게 살아왔고 뭐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거를 거의 모르십니다. 저는 64년에 서울에서 태어났고, 제가 이제 왼쪽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고요, 오른쪽은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89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냥 그때까지는 82년에 학교를 들어갔는데요. 굉장히 효녀였습니다. 제가 효도를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그 딸 자랑하는 그런 괜찮은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82년부터 해서 저는 불효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내 불효를 하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82년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굉장히 학교가 암울했습니다. 지금 요즘 문제가 되는 백골단이 학교에 이렇게 그 전신이었는데 이제 상주를 하고 있었고, 수업에도 이제 그 사복 경찰들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영건동에, 여기 종로에 있는 영건동에 의과대학 의대 본과라고 합니다. 본과에 진학을 했는데
그냥 뭐 학교도 뭐 그냥 그렇게 따라갈 만했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딱 기억이 나는 게 엄마하고 아버지 등에 업히거나 이렇게 안겨서 배가 아픈 기억이 항상 났어요. 그거를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도록 배가 아픈데 또 지나면 또 낫고 그래서 그냥 저는 사람들은 다 원래 이렇게 배가 아픈가 보다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또 중간에 배 아프다 그러고 양호실도 갔다 오고 그리고 중학교 가니까 생리통도 있고 뭐 이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의대에서 실습을 돌다가 그 이제 통증 어택이 왔는데 내과 레지던트들이 그 병을 찾아내가지고 저한테 이 환자라는 딱 네이밍이 붙여졌습니다. 저도 잘 잊어버리는 병명인데 아주 희귀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을 하고 그냥 잘 또 지냈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 이 고통이라는 거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뭐 자세한 거를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의 정체성은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공부 좀 하는 여학생이었다가 이제 아픈 아이 그리고 늘 집안에서는 아픈 손가락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덴티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김광석의 열혈 팬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마음 먹으면 뭐든지 이렇게 이루어내고자 많은 성격이 있어서 김광석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 사칭을 했습니다. 기자를 사칭하고 김광석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아래 위가 상관이 있는데 요즘 집회 현장에 가면 인이업 의료 부스 많이 보실 겁니다. 그때 김광석의 열혈 팬이면서 김광석을 만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기자가 되면 만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일간지 기자가 될 수는 없고 인이업 기자라고 사칭을 하고 김광석을 만났습니다. 인이업이 그 당시는 꽤 유명했고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인이업과 이제 연을 맺었습니다. 2000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과 같은 의료 대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무지막지한 정치는 아니었고 이제 우리 정도 나이가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의약분업이라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의사들은 이제 전면 파업이 했고 그때는 동네 의원도 한 몇 달 동안 파업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의사를 파업하면 안 된다고 한번 한겨레 이렇게 탑으로 원고를 내고 그리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제 굉장히 심각한 왕따를 당하고 뭐 이제 그리고 전 남편은 의사대학병원의 의대 교수였는데 결국 이제 그러다 보면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의대 졸업할 때까지는 의사가 되는 거는 좀 제 감히 꿈꿀 수 없는 건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전 요즘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20년 넘게 살아왔잖아 이런 생각하면 별로 안 힘들게 살아갑니다. 뭐 살아있는 걸 뭘 살아서 이런 고통 이런 고민도 하네. 근데 이게 처음에 아플 때는 그 생각이 한 일주일, 2주일 갔는데요. 요즘은 좀 살만해져서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생각 잘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됐는데 제가 의대를 졸업할 때쯤에는 아주 심각한 상태여서 무슨 당직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중환자 의학 같은 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당직 없는 과를 좀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당직 없는 과가 뭘까 어떤 과목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요즘 기초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들을 쫙 놓고 이제 봤는데 다른 거는 정말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뭐 생화학, 생물학 뭐 이런 거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면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물질 혹은
약품 이런 거랑 상대를 하는 거에서 내가 그런 건 하고 싶지 않고 기초과학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상대하는 게 당시 예방의학이었고 그 중에서도 직업병을 다루는 그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아주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한쪽으로는 인이업 일을 하고 예방의학을 하고 났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살아났어요. 그래서 심각한 상태가 다시 돌이켜보면 한 3년 만에 건강 상태가 그냥 그래도 그럭저럭 지낼 만큼 돌아와서 가정의학을 한 번 더 하자. 제 인생이 좀 이렇게 갈짓자를 많이 걷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지금의 직업환경의학 딱 제가 전문의 자격증을 써서 월급을 받는 게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전문의 자격증을 쓴 적이 없습니다. 산업의학이라고 직업병 보는 전문의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환경, 이 노동 환경에서는 이게 가정의학 배우고 그다음에 물질에 대한 그런 걸 배우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책을 보시면 아마 굉장히 많은 거는 제도적인 문제였고 정책의 문제였고 결국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치의 문제인데 그런 걸 풀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의료 정책을 공부하려고 공부를 다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2년에 저한테 지금 2024년에 조국 대표님이 제안했던 것과 같은 이렇게 제 인생을 완전히 흔드는 제안이 하나 들어왔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김창국 위원장님이셨고 그때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그 참여연대 김기식 대표가 중간에 이렇게 다리를 놔서 김 박사님이 가서 사회권 분야를 좀 챙기면 좋겠다. 그 당시에 이제 사회권이라는 단어 처음 들은 건 아니었지만 저한테 맡겨진 임무가 인권위원회에 가서 남들은 다 시민정치적 권리를 일하면 김 박사님은 가서 사회권을 좀 맡아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받고 제가 8월 초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5분도 고민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할래요. 그리고 손을 들었는데 한 며칠은 더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결정을 했는데 가족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가족을 설득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인권위를 갔다가 여기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4년에 제가 2001년에 이혼을 했고 2004년에는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제 나는 살아서 사회에 나가서 내가 밥벌이를 하고 살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완전히 이제 저를 지탱했던 끈들이 툭 끊어지면서 그냥 저는 이제 가족 복지에 의존을 하고 그래도 부모님하고 이제 우리 형제들이 우리 가계 평균 소득보다는 좀 높은 편이어서 그냥 그렇게 의탁을 하고 2년을 지내다가 2006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사람을 또 구한다고 또 환자 안 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면 남들보다 더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가면 남의 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뭐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갔습니다. 사실 처음에 들어가서는 심평원에서 제가 무슨 일을 담당하는지도 정확하게 잘 몰랐고 그래서 한 1, 2년 있다가 또 나와야지.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3년 단위로 직장을 옮겼었거든요. 그래서 심평원도 한 2, 3년 있다가 그만둬야지 했는데 그 자리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오기가 나더라고요. 이제 그만두면 마치 재계약 못 당하는 것처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기로 계속 다녔는데 그만 17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니다가 그때는 이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실 때 심평원에 들어갔는데 그닥 정치적인 자리도 아니었는데 대통령이 바뀌니까 좀 이렇게 쉐이킹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기가 나고 내가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는 그런 배짱으로 계속 버텼는데 많은 분들이 국제협력 일을 하면 바람도 절 타고 마침 저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어서 그 일도 또 재미있어서 국제협력 일을 하다가 2016년에는 어떻게 제가 유학도 한 번 안 갔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근무하는 그런 행운까지 이제 얻었습니다. 이제 세계보건기구에 근무할 때 아까 스위스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저기 이렇게 나라를 뜨려고 세계보건기구에 여러 지역 조직이 있어서 필리핀에 한번 가볼까 막 이러고 알아보고 있는데 탄핵 사건이 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고 다시 붙잡혀 들어왔습니다. 2018년에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심평원에 와서 기획이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내부 승진 원장, 여성 원장을 우선으로 하신다. 그래서 되게 원장까지 하고 이제 돈 좀 벌어보려고요. 제가 임상의사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딱 심평원장 그만두고는 이 책 쓰느라고 6개월 일을 했고 6개월 동안 집안에서 처박혀서 책을 썼고 그리고 마침 태백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제 항상 원칙이 경쟁이 있는 곳엔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제가 뭐 더 잘할 자신도 없고 뭐 그래서 경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안 가면 갈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뭐 땡큐지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정말 6개월 동안 태백에 있는데 작년 이맘때도 태백에 있는데 정말 태백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정말 역사의 아픔이 있고 그런데 자연은 너무나 아름답고 다시 스위스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2월 마지막 주였는데 저한테 평소에 연락을 안 하던 사람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아무개라는 사람이 정치를 하려고 시작하는데 같이 하지 않겠냐 하고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보고 그냥 씹고 잤습니다. 제가 문자 씹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문자 씹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막 전화들을 사방에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거 왜 전화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뭐 누구 이렇게 통해서도 오고 이렇게 통해서도 오고 이렇게 통해서도 오고 그래서 나 안 한다. 그랬더니 이제 저 의왕에 계신 분이 그럼 태백에 오겠다. 근데 태백은 정말 사람이 적어가지고 그분이 태백에 딱 오는 순간 태백 그 지역사회가 전부 아무개는 누구랑 정치한다 이렇게 소문이 날 곳이어서 여기는 오지 말아달라.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오마이TV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갈짓자로 살아왔고 저의 정체성은 저는 아직도 잘 실감이